대회에 광주 전남에서도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광양 지역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문을 연 지 13년이 됐습니다. 도서관을 넘어 도시문화까지 바꿨다는 평가입니다. 농민들이 풍년 농사에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잠겼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가 웅천 이마트 입점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시민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최소 시민 2만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상경 시위를 준비하거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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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이 5.18 민주광장 쪽으로 행진합니다. 시국선언을 발표한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생들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연일 시국선언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 역시 식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 집회를 앞두고 상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여 상경 중인 60대 남성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망신이잖아, 이것이. 한 나라에. 이거 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공백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힘을 보태야지, 그래서. 민심이 들끓으며 전세버스는 이미 동난 상태고 각 시민단체에는 어떻게 하면 상경 집회에 참여할 수 있냐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좌석이 있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안내도 도와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제 가시는 분들이라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준비물 하나하나 이렇게 안내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집회 참여 문의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시민단체들은 전세버스를 늘린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80여 개 시민단체들이 40인용 버스 250대를 빌려 상경하며 광주와 전남에서만 최소 2만여 명이 광화문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지역 각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권 회장이 최순실, 차은택과의 연루 의혹 속에 대기업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자 조직 전체가 당혹감 속에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관련 업계도 지난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수사가 8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지역 각계가 몸살을 앓았던 상황을 떠올리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문을 연 지 13년이 됐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이제 지역의 도서관 문화를 넘어 도시 문화까지 성공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전국 처음으로 개관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순천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은 현재 8만 5천여 권의 장소를 갖추고 하루 평균 이용객 4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하는 공연도 많고 또 놀이가 있어요. 기적 놀이터라고. 그런 놀이를 겪으면서 아이가 많이 밝아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그동안 어린이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35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형 어린이 도서관의 성공적인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중심에 어린이가 있지만 어린이와 더불어 그 환경으로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어요. 학교 내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거점별로 58개 작은 도서관들이 성공적으로 개관 운영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또 새로운 개념의 그림책,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게 했고 전국 최초 어린이 놀이터가 개장될 수 있었던 시작점이 됐습니다. 순천시는 이제 지역의 인문학 독서 문화 확산을 꾸준히 시도하면서 거점별 도서관을 생태환경, 노인, 어린이 등 맞춤형으로 특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를 시켜서 그 도서관은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책도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그 분야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를 도서관의 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기적의 도서관.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의 독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웅천지구 대형 할인점 입점 여부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마트 측이 웅천지구의 창고형 대형 할인점 입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인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여수시는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통해 지역 상인 대표와 대형 할인점 관계자를 만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할인점 입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풍년이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깊습니다. 산지 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이달 산지 쌀 가격은 평균 12만 9천 원대, 21년 만에 13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풍년인데도 쌀값이 폭락해 농심이 멍들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쌀 소비와 쌀 풍년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때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정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매 때 농민들에게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농협의 우선 지급금이 결정되면 일반 시중 상인들의 나락 가격이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락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로 재고쌀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수입은 줄지 않아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입쌀 중에 밥쌀용 쌀이 계속 들어있어서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제지를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고쌀과 일반 나락이 섞이거나 수입쌀과 국내쌀을 섞는 혼합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품종 표기를 해가지고 시중에 내게 되면 소비자들도 그걸 인정해줘서 40kg 이렇게 보면 한 2,000원, 3,000원 정도는 더 받게 됩니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만약 식량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농지로서 보존이 되면서 재배 면적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시책, 농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드시 광역과 또 기초단체에서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이 반드시 조성이 돼야 됩니다. 수년간 계속되는 쌀 소비 감소와 풍년으로 인한 쌀값 폭락 사태. 정부의 쌀 가격 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 수립과 쌀 생산 조절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난해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에서 여수 지역 업소들이 가장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 젓갈류 등 전남 지역 395개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수 지역에서 13개 업체가 적발돼 전남 지역 전체 적발업소 32군데의 40%를 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관련 업소들이 시설 기준 등을 어기는 등 불법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올해도 오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가 세월호의 연내 인양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양 장비와 방식을 바꿔 겨울에도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인양한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물론 불과 열흘 전 선미들기 방식 변경을 알릴 때도 올해 인양을 목표로 밝힌 정부. 결국 연내 인양에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계속 지연됐던 선미들기 작업이 내년 초에나 가능하고 이후에도 거치까지는 2, 3개월이 더 걸려 빨라도 내년 3, 4월에 인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뉴스 보고 하는 거예요. 알려지기도 않아요.
믿을 수도 없어요. 내년 3월도 이런 식으로 갔다간. 연내 인양을 목표로 동절기를 고려하지 않았던 인양 작업 방식도 변경됩니다. 크레인으로 선체를 들어올리는 대신 선체 양쪽에 대형 바지선을 두고 바지선에 탑재된 유압 장비로 선체를 끌어올려 동절기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체를 싣게 될 플로팅 도크도 반잠수식 선박으로 변경해 별도의 예인선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주 주먹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셀비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검증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세월호 인양이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해수부는 올해까지만 계약이 돼 있던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 셀비지와 만료 시점 변경 등 재계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얻는 대신 지역 경제와 환경,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책무가 큽니다. 최우식 보도부장의 데스크 논평입니다. 요즘 지역에서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공익 기부금을 내기로 했던 지역 사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것도 사업 준공 허가를 받기 전과 후 태도가 확 달라졌다며 여수 포마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우리는 골프장과 호텔을 운영하는 여수 시티파크가 그럴싸한 공익사업을 공언해 놓고도 결국 구도선에 그쳤던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여수와 광양산단이 있는 광양만권은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여수 웅천에 건립 신청을 한 이마트의 현지 법인화를 요구하는 여론과 함께 사회공헌을 시 조례로 강제하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형 아울렛 입점을 앞둔 광양시가 이미 대형 유통기업 지역기업 권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입니다. 이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늘 우리 지역사회의 논란거리였습니다. 기업의 사회환원은 기업이 지역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는 대신 지역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로 봐야 합니다.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교통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존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과 지역민들이 기업에 배려한 만큼 기업이 지역에 돌려줘야 할 채무와 같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역민들은 이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과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 수준에 안착하기까지는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지역과 기업이 상생해야 할 광양만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왜 중요한지 지금 지역민들이 기업에 되묻고 있습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여수산단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의 행정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주연창 의원은 최근 열린 도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산단의 경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시설 노후화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현재 여수소방서 내 산업안전팀 체제로는 산단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여수산단 내 무인지역대와 1인 지역대의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장비 관리와 함께 소방인력 공백 지역의 인력을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 가을 여행 주간 동안 순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 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2016 가을 여행 주간에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모두 56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 습지도 지난해보다 25.4% 증가해 단일 관광지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천시는 여행 주간에 개최된 순천만 갈대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관광객 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8일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 간 유대 관계를 위해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열렸습니다. 창조농업 실현, 돈 되는 여수농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농촌 지도자 여수시 연합회 주관으로 천여 명의 농민과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생산한 여러 우수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여 농민들은 또 농촌 여성 문화 발표회와 우리 쌀 나눔 행사, 체육 행사 등 부대 행사를 통해 농민들의 화합과 우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상수도 사용과 관련한 혜택을 제도화했습니다. 광양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 2급 장애인 가족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설급수공사비를 면제해주는 안을 골자로 시 조례를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또 한 개 건물에 복수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도요금 정산 과정에서 건물 내 가구 간 분쟁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교 시설 보수 등으로 여수 관내 통합구역이 일부 조정됩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중림지역 아파트 신축과 제한적 공동학구제 추진에 따라 송현초등학교와 관기초등학교 등 관내 8개 학교를 중심으로 통합구역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또 이번 조정이 리통반 설치와 독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주무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개혁 토론회를 열고 어업인 전기료 약관 개정과 어업허가 관련 행정기관 확인 폐지 등 실질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기업 유치와 군민 편의를 위해 규제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